두 마리 책 좀 다 보고 알았어. 아 그래 승민이 이거 내가 못 받았던 거. 저기 뭐냐 여러분 데일리 캐스트가 아니라 문제 푼 거를 지금 쭉 봤는데 그래머 빌더 푼 걸 봤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이과 본문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과 본문 이과 어법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좀 리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데일리 테스트는 사실 제가 변형해서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0.1% 변형해서 냈습니다. 0.1%. 그 그래머 빌드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바꾸지도 않았고 냈어. 근데 이 채점을 안 하니까 내가 맞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이 자식들아. 내가 참고로 말하는데 저 뒤끝 오래 가요. 네, 나 이거 한 일주일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채점 잘해요. 자,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제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나올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그래머 빌드업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3이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을 제가 좀 간과한 것 같네요. 바로 관계 부사와 다른 녀석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 부사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 부사.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포인트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추가 포인트. 그래서 어떤 걸 말하고자 하냐면 관계 부사와 의문사를 비교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관계 부사와 의문사. 여러분 이제 그래머 빌더 문제 부분을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요. 앞에 워크북 부분에 그저 어디냐? 왜 어디 있어? 여기 있네. 22쪽. 22쪽. 거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머 빌더 22쪽.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관계부사니 의문사니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시험 나오진 않고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객관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보여드리자면 보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나머지 넷과 쓰임이 다른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when에 이제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en에 다 밑줄 쳐져 있고 하나는 뭐뭐 할 때로 해석되고 또 어떤 거는 언제로 해석되고 또 어떤 거는 관계부사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겠죠. 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비슷한 문제인데 맞아요.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문에서 when을 밑줄 쳐놔요. 본문에서 그리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또는 얘랑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뭐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나오든 간에 결국엔 우리가 얘가 관계부사냐 아니면 뭐 접속사냐 뭐 의문사냐 그거를 구분만 할 줄 알면은 사실 게임 끝이죠. 대부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when이에요. when, where보다는 when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when의 쓰임새. 근데 하는 김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where 이것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when과 where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when where의 쓰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일단 첫 번째 when부터 보겠습니다. 이 when이라는 녀석이 쓰임새가 3개나 되거든요. 3개나.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볼 건데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문사. 좀 정확한 명칭은 의문부사예요.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의문부사. 자, 그래서 의문부사로서 쓰일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언제라고 해석합니다. 언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when이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끈다라고 해서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 부사로 쓰이는 when이 있죠. 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해석이 똑같았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죠.
됐나요? 자, 그래서 when의 세 가지의 쓰임새와 해석을 다 적어드렸습니다. 다 적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when을 구별할 때 이걸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해석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해석을 딱 대입했을 때 얘도 되는 것 같고 얘도 되는 것 같고 얘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 입장에서 헷갈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셋은요.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when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 것 같아요? 이건 다 다른 점이죠. 그렇죠?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 그리고 해석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이건 다 다른 점이잖아. 근데 얘네 셋에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앞문장이 완벽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어요. 예, 안타깝게도. 근데 좋은 시도였어요. 아주 좋은 시도.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진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기 떼하고 있는데 지금 그지영 생각 없애버릴까 지. 자, 이제 우리 그 수영이가 아주 좋은 시도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완전해요. 뒷부분이 세 개다. 세 개다. 자,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매 시간마다 배우는 완수불명.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랑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지금 저랑 매 시간마다 이걸 배우고 있죠. 그럼 잘 봐봐요. 얘 이름은 의문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뭡니까? 수식어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가 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이거 쓰지 마세요. 지금. 접속사네요. 누구랑 짝이야?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네요. 됐어? 관계 부사.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부사는 뭐다? 수식어. 수식어니까 완전한 문장. 됐어요?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셋 다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형태. 됐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럼 이제 다른 점이 있겠죠. 차이점. 그 차이점을 조금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부사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의문 부사. 다시 한번 해석도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언제라고 쓰겠습니다. 자, 의문부사 뒤에는 그러면 완전한 형태, 주어, 동사, 목적 뭐 이렇게 오겠죠. 삼형식 기준으로 쓸게요, 제가. 자, 이렇게 오면은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근데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는요. 명사 절. 그러면 우리가 이 덩어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만 해석하면 언제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 덩어리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덩어리를 해석하면은 언제 주어가 동사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접속사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똑같습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요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번에는 부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3번. 자, 세 번째 관계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관계부사. 뭐뭐 하는 뒤에 똑같이 완전한 문장은 뭐야? 자,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 무엇이다?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죠. 주어가 동사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when의 쓰임새만 봤는데 어때요? when 덩어리 3개가 명사, 부사, 형용사 3개 역할을 다 하네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 지금 3개가 다 다르니까 오히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해석만 외워도 되기는 해요. 이것만 외우면 니네 입장에서 편하겠지. 그치? 근데 이것만으로는요 정확하게는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우리가 해석에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해석도 맞는 것 같고 저 해석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구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절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를 또 한 번 적용을 해보죠. 딴 색깔 없나? 에이,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 자, 이 덩어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덩어리는 명사절이었어요. 명사절. 지금 전부 다 뒤에 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전부 다. 자, 근데 얘는 덩어리가 명사예요. 그럼 이 덩어리 앞에는 완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왜? 불완전은 명사랑 짝이니까. 됐어요? 됐어?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계속 적용 가능해요. 불완전은 명사랑 짝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이렇게 오고 끝나는 거야. 됐어? 자, 2번을 보자면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 둘 다 수식어란 말이야. 수식어. 수식어니까 당연히 얘도 완전한 문장, 얘도 완전한 문장 이렇게 온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제 구별이 되는데 얘네 둘이 구별이 안 되잖아. 지금 완전 뒤에도 완전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뒤로 다 완전한 문장이 와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관계부사를 배울 때 관계부사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오지?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오죠. 선행사. 근데 그 선행사가 어떤 선행사겠어요? when이니까. when인데요? 시간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완전한 문장인데 요 녀석 앞에는 뭐가 나온다? 요 녀석 앞에는 시간에 관련된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됐어? 이게 구분법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은 봤으니 이제 실전을 한번 봐봐야겠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러분이 오늘 아니지. 1과에 있었던 거 있죠? 1과에 있었던 거. 아까 22페이지라고 했죠, 제가. 자, 요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문제. 자, 여기 지워도 되나? 여기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현수 머리 아파? 내가 머리 아프게 해줘? 기대지 말고. 자, 여기 다 지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when에 대한 세 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관계부사, 의문 부사, 정확하게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됐어? 이 부사절 접속사가 뭐뭐 할 때예요. 됐어? 뭐뭐 할 때, 언제, 뭐뭐 하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부분을 구분 분석해보는데 you, 주어, no, 동사, the time,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 탈락. 됐어? 왜? 얘가 나오려면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 자, 근데 시간에 대한 명사 나왔네? 그럼 뭐야? 관계부사. 그래서 시간 나왔잖아. 시간. the time. 시간이란 명사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when은 뭐야? 관계부사.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어?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보고 쓱 해도 한 정말 오래 걸리면 한 5초 걸립니다. 하나 푸는데 정말 오래 걸리면. 자, 한번 풀어볼까요? 관계부사 쓱 보고 의문사 쓱 보고 접속사 그 다음에 쓱 보고 관계부사. 지금 뭐 몇 초나 걸렸는데 푸는데. 이거 한 네 문제 푸는데 한 5, 6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참고로 저 답지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 출석부 자습서 이거 여러분 정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푼 거예요. 지금 즉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 때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냥 아니 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잘 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지나갔던 과정을 말로 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 머릿속에서 19번 문제를 풀 때 어떤 과정이 들어갔었냐면 앞에 주어 동사만 있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네. 명사절을 만드는 건 의문사. 이게 지금 저는 1초 안에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도 많이 봤으니까. 됐어? 20번 같은 경우는 when이 문장 맨 앞에 나왔네? 자, 문장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나왔고 여기 콤마가 붙어 있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냥 이 덩어리 자체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그러면은 부사절 됐어. 이러고 끝나는 거야.
2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완전한 문장에 시간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푼 거야 저는요. 됐어? 예를 들어서 그 아래 있는 문제도 이제 좀 몇 개 볼게요. 만약에 22번부터 보자면 그럼 22번에 when 부사절 접속사 23번 관계부사 24번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얘는 부사절 접속사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25번은 관계부사 26번 접속사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지금 푼 거예요. 지금 즉석으로 푼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제가 풀면서 머릿속에 든 생각 얘는 일단 baby's cry 아기가 운다 아기가 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은 완전한 문장 얘는 탈락이고 앞에 시간에 관련된 명사 없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연결됩니다. 됐어? 제가 지금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뭐를 알아야 돼 대신에 아까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완전히 익히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저처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볼까요? 23번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뒤에 수식어네 얘 탈락 시간에 관련된 명사 나왔네 관계부사 24번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네 얘 탈락 앞에 시간 표현 없네 부사절 접속사 25번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because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여기 수식어 자리니까 얘 탈락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죠 계절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사 아까 알려준 거 when 맨 앞에 나오고 여기 콤마 찍혀있네 부사절 접속사 됐어? 저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지금 아마 아까 18번부터 여기까지 푸는데 한 50초면 다 풀 것 같은데요 저는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풀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이제 문법 문제를 풀자라는 것만으로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곳에 다른 문법 문제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완수불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when이라는 한 단어만 해도 벌써 해석이 3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when을 언제로 해석할 건지 뭐뭐 할 때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관계부사로 뭐뭐 하는으로 해석할 건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when이 언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이렇게 단어 외우듯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어느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make 써볼게. 자, make의 뜻을 한번 말해볼래? 만들다 빼고 만들다 빼고 이거 빼고 한번 해석 말해볼래? make? 말해봐 하면서 만들다 말고 이거 말고 딴 뜻 모르겠죠? 왜?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네는 make 하면 만들다니까 근데 make가요 뜻이 검색을 하면요 한 30개 나올 거예요 아마 뜻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얘가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를 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를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make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단어 사전을 보고 make의 이 뜻을 다 외웠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다 외웠어 이 30개 되는 뜻을 다 외웠어 그러면은 너네가 make를 보자마자 어떤 뜻인지 바로 적용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씩 다 대입해봐야지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아니네 언제 이거 받았어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렇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딱 보자마자 make가 이 뜻이구나 make가 이 뜻이구나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make의 뜻이 달라지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형식에 따라 달라지거든 3형식일 때 1형식일 때 2형식일 때 5형식일 때 됐어요? 3형식일 때 이게 형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동사의 뜻을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하고 끝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 외우는 이유가 뭐야? 해석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단어는 외우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얘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떤 문법상을 배웠어요 when이라는 거를 오늘 배웠어 근데 이거의 해석 방법이나 문법적인 구별법을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 니네가 문제를 못 풀어 또는 해석을 못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 있죠. 여기에 필기하고 여기에 필기를 했죠. 요거 그냥 요거야 요거. 이게 다야. 이것만 여러분이 완전하게 익히고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구분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했지만 이 구분하는 거는요. 딴 데에도 다 적용 가능합니다. 다른 거에 전부 다 적용 가능해요. 전부 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에서 그 배울 문법 중에 하나가 아마 투부정사의 의미상조인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부정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투부정사에는 이제 단골 문제가 뭐냐면요. 투부정사가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이거든요. 단골. 투부정사의 밑줄 딱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같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아니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골라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떠냐면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완수불명 개념이랑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에 decide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to의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to 동사원형의 정체는 뭐냐? 얘가 결정한데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얘가 결정한데 그럼 뭘 결정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3 때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if의 구별이거든요. if의 구별. if는 뭐뭐 한다면의 뜻도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뭐뭐 한다면일 때는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돼? 앞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요거고요. 앞이 완전한 문장이면 요거고요. 다 적용 가능하다고. 니네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문법은 제가 알려드린 거 완수불명 이거 하나면 다 적용 가능하다고. 이 가성비가 이렇게 탑인데 이걸 안 익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거의 매 시간마다 강조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영어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를 한 저도 지금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푼 거예요. 이 과정이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쓱 보고 푼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과정을 상정해서 푼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풀 때 그냥 이렇게 푼 거야. 1초도 안 걸렸잖아. 푸는 거나 한 문제당. 근데 실제로는 제 머릿속에는 그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앞이 완전한 문장이고 시간 표현이니까 관계부사. 주어 동사만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의문사. 이게 지금 계산이 돼서 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고요. 중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복습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2과 그래머 빌더를 좀 펴주실래요? 2과 그래머 빌더. 지난 시간에 나온 드렸었죠? 일과 문법이 너무나도 이 괴랄한 녀석들이 나와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죄송한데 아까 제가 where 설명한다고 했었잖아요. where는요 생략할게요. 왜냐면 where는 when보다 개수가 적고요. where는 의문사의 where밖에 없어요. 의문사의 where 그리고 관계 부사의 where. 됐어요? 이게 다인데 엄밀히까지는 하나 더 있지만 중3에서 보통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의문사의 where 뜻 다 알잖아요. 어디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의문사 when이랑 특징도 똑같습니다. 의문 where 주어 동사 명사죠. 똑같기 때문에 중복돼서 제가 설명을 생략했어요. 자, 이과 부분 보겠습니다. 패턴 1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패턴 2에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1과가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1과가 진짜 어려웠던 거고 얘는 껌이에요, 껌. 그래서 일단은 내용 한번 쭉 읽어보고 역시나 제가 또 정리해서 필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죠. 의미상 주어부터. 자,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며 투부정사 앞에 for 또는 of의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 주어가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투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는 경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다른 경우이고 주로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이어서 if for to 부분에서 it은 실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뭐 가주어고 얘는 뭐 진주어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다 뭐 어쩌고 나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사람의 뭐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애들이 나와 있으면은 for 대신에 of를 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짐작컨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의미상 주어라는 이 명칭을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는 봤을 겁니다. 들어는. 근데 내가 질문하면요 아마 못 맞출 겁니다. 자,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질문. 자, 이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잘 못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저는 용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용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되게 익숙하게 의미상 주어라는 용어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미상 주어가 뭐예요? 의미상 주어가 뭔데? 들어봤잖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다. 의미상 주어인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뭘까요? 윤서, 의미상 주어가 뭘까? 의미상 주어인 거예요, 이거 말고. 이게 뭘까? 응? 소민이 의미상 주어가 뭘까? 들어봤죠? 들어는 봤죠? 네. 수경이 의미상 주어가 뭐야? 네? 왜 긴장하고 그래? 틀린다고 뭘 안 해요. 어차피 내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모르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몰라요. 어차피 비슷한 것들끼리 다 모여갖고 또이또이 시간. 내가 모르면 쟤도 몰라. 의미상주어가 뭘까? 현서 의미상주어 뭐야? 너는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 정규 수업 시간에 했었어. 정규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우리 이제 내신 대비 말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제 현서가 내 수업을 들으니까 아유 진짜 이게 같은 거. 아유 진짜 알려주면 뭐하냐 알려주면. 일단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 여러분의 진짜 그 내면의 깊은 진정한 궁금증이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해볼게요. 제가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준동사의 주어예요. 준동사의 주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준동사의 주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네. 여러분, 준동사가 뭐였는데요? 이게 뭔데요? 자, 너는 조용히 해봐. 자, 소민아, 준동사가 뭐야? 봐봐,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했잖아.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대답했잖아. 근데 이 대답을 했는데 이게 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을 잡으려면요 한 30분 걸립니다. 30분 걸려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준동사가 뭔지를 좀 먼저 여기다가 제가 따로 쓰겠습니다. 여기 옆에 공간이 좀 넓으니까 여기다 따로 쓸게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그런 속담 같은 게 있죠.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동사가 가장 끝에 있어. 되게 문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한 말이 맨 뒤에 나오니까예요. 중요한 말이 맨 뒤에 나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야, 현서 오늘 진짜 잘생겼다. 와. 근데 어제는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끝에 항상 중요한 진짜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맥락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수경이가 말했다시피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바로 동사입니다. 서술어죠, 서술어. 즉 그 말인즉슨 대화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명사 없이 그냥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동사 없이 의미를 전달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서한테 가서 윤서 너 오늘 오늘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모르잖아. 동사를 얘기를 안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얘기를 안 하면 의미 전달이 굉장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언어에서든지 간에 이 동사가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 이걸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동사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시켜서 동사랑 동사와 왜냐면 얘가 중요하고 쓰임새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사와 비슷한 집단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동사와 비슷한 집단. 이 동사와 비슷한 집단의 이름이 바로 준동사예요. 준동사. 여러분이 영어를 앞으로 배우면서 이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준. 대표적으로 준사역 동사, help 뭐 이러면서 배워요. 또는 준부정어, hardly, rarely 이러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준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쉽게 말하면 비슷하다. 우리가 우리말에 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하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민이의 키가 로이쌤의 준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소민이랑 나랑 키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만 좀 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이름에 써놨잖아. 동사와 비슷한 집단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준동사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동사와 비슷한 녀석을 말하는 거야. 동사와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선생님 비슷하다는 게 뭐가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런 이제 애매한 게 있죠. 그럼 이 비슷한 게 뭔데 이거? 이 비슷한 게 뭐가 비슷하냐고? 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생김새, 즉 형태가 비슷합니다. 동사랑 형태가 비슷해요. 생긴 게. 두 번째로는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이런 특징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사와 준동사는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준동사는 동사와 비슷한 집단으로 동사와 형태도 비슷하고요. 동사와 특징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했죠. 비슷하다. 여러분 비슷하다는 건요,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됐어요? 윤서가 그때 여동생 있다 했었나? 그 윤서랑 여동생이랑 예를 들어서 내가 닮았다고 해볼게요. 나 여동생 본 적이 없으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야 너네들이 되게 비슷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네들이 같은 사람이야?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말 그대로 비슷한 거지. 닮은 거지. 둘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분신이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하다라는 말의 함정은 뭐냐면요, 결국에 결론,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요, 준동사는요 동사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어? 제가 아마 이 준동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한 최소 5번은 얘기할 것 같아요. 준동사라는 거는요,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애들을 말합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의 확률 빵프로예요. 빵프로.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하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헷갈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슷하다. 그럼 이 특징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 이것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사는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동사는요. 동사에다 ed이 붙이면 과거고 아무것도 안 붙이면 현재고 will 붙이면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not 붙이면 되잖아. 그렇죠? 뭐 don't 붙이거나 not 붙이거나 이러면 부정문이고 안 붙이면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쉽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 이 태라는 거는 능동태, 수동태 여러분 배우셨죠? 능동태는 뭔가를 하는 거, 수동태는 뭔가를 당하는 거. 그렇죠? 이 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습니다. 동사밖에. 자, 근데 이 위에 쓴 세 가지 특징은요. 제가 과감하게 말할게요. 다 까먹어도 돼요.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지금 네 번째에 쓸 특징이 있는데요. 얘는 기억해요. 내가 위에 별표했는데 여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삼형식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봐. 삼형식. 자, 동사가 있어. 그럼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죠? 삼형식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본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준동사는 어떨까? 준동사.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나와요.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됐어? 똑같다고. 그러니까 준동사도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됐어? 준동사도 주어가 나오고 준동사도 목적어가 나온다고. 근데 이때 이 주어 이름이 뭐라고? 얘가 의미상 주어라고. 됐어? 명칭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어? 우리가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부르잖아. 또는 문장의 주어, 동사의 주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준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 즉 의미상 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준동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준동사의 종류 정도만 제가 가볍게 좀 보고 갈게요. 준동사가 동사와 비슷한 애라고 했죠? 그럼 동사랑 비슷한, 즉 준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요 여러분이 다 들어봤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정사.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입니다. 됐어요? 다 들어봤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 들어봤잖아. 그렇지? 얘네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그럼 실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 형태가 동사랑 비슷하냐? to의 동사 원형을 쓰잖아. 비슷하네? 동사의 ing, 현재분사, 동사의 ing, 과거분사, 동사의 ed.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전부 다. 그래서 형태가 비슷하죠. 특징이 어떠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 둘, 셋 다 까먹어도 돼요. 얘만 알면 돼,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투부정사도 앞에 주어가 나올 수 있어요. 됐어? 동명사도 주어가 나올 수 있고요. 분사도 앞에 주어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뒤에는 투부정사도 목적어, 동명사도 목적어, 분사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어? 내가 정말 쉬운 예시 한번 써볼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She's playing the piano. 이거 해석 못한 사람 어때죠? 자, 봐봐. 보통 이런 문장을 우리가 구문분석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통 이렇게 하죠. 구문분석 할 때. 자, 근데 제가요 정석을 보여줄게요. 정석. 잘 봐.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문장 봐봐. 여기 문장에서 동사는요, 여러분. 얘가 동사예요. 피동사잖아. 됐어? 그럼 이 playing은 뭐냐? 이 playing의 정체는요, 보어거든요, 보어. 얘가? 이 playing이 뭐냐면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이거야, 이거. 즉, 준동사예요, 준동사. 됐어?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맨날 이거를 세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she playing the piano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사를 빼버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완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했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뭐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의 확률 몇 프로? 빵 프로라고, 빵 프로.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잘 봐봐. 그럼 주어, 동사, 보어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뒤에 나와 있는 더 피아노. 아니요? 주어, 동사, 보어인데? 어떻게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목적격보가 나와? 얘는 뭘까? 얘는 뭐냐면요, 이 playing의 목적어인 거예요. 현재 분사의 목적어라고. 다시 돌아가 볼까?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준동사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고. 준동사의 목적어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그녀가 이 플레이만 해석하면은 연주하고 있는이야. 연주하고 있는. 됐어? 원래는.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happy를 행복한이라고 해석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she is happy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가 행복하다라고 해석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행복한이라는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애랑 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행복하다라고 해석하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연주하고 있는이 아닌 니은자 받침 이다랑 합쳐져서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연주하고 있다 무엇을 을을이 필요하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너 피아노가 나온 거라고.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더 피아노는 이 현재 분사 즉 준동사의 목적어인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어? 선배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플레잉의 주어는요? 주어는? 플레잉의 주어 즉 준동사의 주어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의미상 주어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의미상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의미상 주어는 바로 앞에 써주거든. 여기 요 자리에 써줘야 되거든. 근데 의미상 주어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빠져 있어. 왜 생략돼 있을까? 얘랑 똑같으니까. 뭐랑 똑같은 말 두 번 써요. 됐어?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똑같잖아요. she라는 주어, 즉 문장 주어랑 똑같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안 쓴 겁니다. 됐나요? 이 얘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래머 빌더 교재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좀 지워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볼까요?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은 경우 뭐라고요? 의미상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 됐어? 우리 방금 전에 읽은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얘네까지만 좀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정사는요. 얘네 지금 우리 준동사 배우는 거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부정사는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동명사는 이름에 써있죠? 명사입니다.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됐어?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품사를 다 썼는데 여기 중에 동사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지? 왜? 동사가 아니니까요. 됐어? 근데 지금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얘네들은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랑 비슷해. 근데 동사는 아니라고. 됐어? 자,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야. 이제는 의미상 주어란 무엇이다?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주어. 이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부정사의 주어만 배우자는 거야. 이거 말고.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나아가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이제 배울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 이거 세 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거 세 줄 쓰기 위해서. 됐죠? 자,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즉 동사가 아닌 동사와 비슷한 녀석들, 이 녀석들의 주어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쫙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일단은 형태부터 해볼까요? 형태 어떻게 생겼는가 얘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름은 주어거든. 이름에 주어라고 써있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주어는 주격으로 써야 되죠. 주격, 그렇죠? 근데 주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앞에 봐봐. 예를 들어서 쌤이 I have dinner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쌤이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to have 이렇게 바꿨어. 자, 나는 저녁 식사를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서는 이번에는 먹는 것이야 이렇게 바뀌었어. 투부정사.
자 그럼 dinner 목적어에 해당하는 dinner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석도 똑같아요. 저녁은. 됐어? 그냥 남는 게 내가잖아. 내가. 됐어?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을 쓰고 싶어. 됐어? 자 먹는데 누가 먹냐고. 누가. 내가. 됐어? 그럼 이 먹는 것에 주어가 필요한 거죠. 지금.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I 이렇게 써버려.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 틀려버립니다. 왜 틀리냐면 I는 우리가 초딩 때도 배운 건데요. I는 인칭 대명사에서 맨 처음에 나오잖아. I, mine, me, mine 할 때. 그쵸? I는 무슨 격? 주격이야. 주격. I는 주격이야. 주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어 자리에서 써라 라는 소리였어. 주어 자리. 그럼 주어 뒤에 뭘 써야 돼요? 동사 써야 되잖아. 얘 동사예요? 동사 아니잖아. 내가 계속 얘기한 거. 동사의 확률 빵프로. 됐어? I는 주격이니까 주어란 말이야. 근데 주어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I를 쓰면.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I라는 형태를 안 쓰고 내가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전치사 for에 목적격 me 이렇게 써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for me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for me가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야. 내가. 됐어? I 대신에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 형태가 뭐냐면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책에서도 잠깐 봤지만 for 플러스 목적격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태가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책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세 개를 다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of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of의 목적격. 자 두 개는 소개해드렸는데 나머지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또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있어요. 맞추면 바로 쉬는 시간. 없으면 그냥 수업할래. 왜 걔를 차? 수업합시다. 그래? 아니 맞추면 되죠. 중요한데요. 전치사 중요한.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아니요. 그럼 못 맞추고. 맞아요. 그냥 목적격이에요. 눈치로 맞췄네? 눈치로 맞췄네. 그냥 목적격도 있어요. 그냥 목적격. 이거 마저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그래서 해석은 전부 다 똑같아요. 해석은. 됐어? 해석은 전부 다 주어잖아, 지금. 주어 어떻게 해석해? 은는이가 붙이잖아. 똑같아요. 다 은는이가야. 됐어? 그러니까 생긴 것만 다른 거예요.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해석. 해석은 그냥 주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는, 이, 가 하면 돼요. 똑같이. 자, 근데 이 언제는 for를 쓰고 언제는 of를 쓰고 언제는 아무것도 안 쓰느냐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for의 목적격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대부분은 for 목적격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of의 목적격. 이게 이제 아까 책에 설명이 나와 있었던 건데 앞에. 그러니까 이 의미상 주어 앞부분이에요. 의미상 주어 앞부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때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 이 사람이 참 착하다, 나쁘다, 못돼 처먹었다, 참 너그럽다, 뭐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그런 형용사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오브의 목적격을 쓰는데 이 앞에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두 번째 박스에서 그 아랫 부분에 보시면 아니요, 그 위에 여기. 예, 아니야, 뭘 죄송해. difficult, easy.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아래가 이거 아니야. 쏘리. 거기 kind, nice, rude, foolish, generous, wise, careless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찾았어요? 맞아요. 여기에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소민이 색깔펜 사줘요?
왜 색깔펜도 없어 자식아. 죄가 검은색이고 바지도 검은색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는요, 오형식 구조일 때입니다. 오형식 구조. 오형식 구조.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고 이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와 해석 이거 기본적인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 이제 기본적인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약속대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쓸 게 내가 까먹을까봐 세 번째는 이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귀엽지? 안 귀여워? 아니요. 오랜만에 신어. 혹시 화이트 있어? 화이트 줘? 없는데? 지금 직접 지금 직접 지금 직접 하세요. 그게 다행이다. 이따가 진짜 자습실에 나와서 책정을 봐야 나 지금 책정 못했을 때 남아가지고 다 책정하고 왔어. 나 선생님 누구죠? 정규관 쌤 누구죠? 근데 정규가 아니었어. 다른 정규 치고 꽤 나도 진짜 못했었어. 여기 얼마 안 됐어. 올해 딱 들어온 거야. 1월. 나도 오래 들어왔어. 우리 나 방학식 할 때 들어갔어. 겨울방학 할 때. 교우가 거의 끝나고 있어. 그러면은 아직 보충해서 나도 2달 했어가지고 갑자기 하래. 갑자기 들어가서 나도. 너 헤니슨 어. 헤니슨 이쪽 쓰고 있어. 헤니슨 완전히 나 지금 쉬었어. 유튜브 바로 유튜브 찍었어. 아까 잘생기셨지. 살짝 바꿔. 살짝 근데 이거 정말 조시고 재밌어. 예문이랑 그치고 재밌어. 이거 되게 이거보다 좁아. 여기보다 좁아 보시기. 좁지? 이거 좁아야 돼. 이거 꽤 넓은 거야. 그럼 이거 그 단어 그렇게 보지 않아? 자율적으로 보지 않아 단어? 맞아. 아 좋았는데 행복했다. 아니 윤수야 너는 헤니슨 있어? 너 누가 봤죠? 진짜? 이거 뭐 있지? 무슨 쌤이지? 문법 보충 쌤이 헤니슨 너무 계신가? 맞아. 얘들아 카메라 보는데 수축순 한 명. 이거 혹시 알아? 여성부 쌤이 맨날 주시는 건데. 김동우 쌤? 나 여성부 쌤. 어디야? 어? 왜 우리 반은 안 됐어? 너 몇 반인데? 나 2반. 2반? 그럼 서영이 있는 반이네. 김서영이. 바로 이렇게. 김소영 내 바로 앞자리야. 나 그럼 너 자리 어디 있는지 어디서 알았지? 나 6반인데 너무 끝이야. 우리 너무 쓸쓸해. 우리 반 좀 놀러와. 근데 수학이 어땠어? 가루. 엄청 미세해서 다음날 그러니까 끝나고 청소했거든. 다음날에 미세 가루가 더 있어가지고 우리 빡쳐가지고 선생님 근데 CCTV 공개해주세요 했는데 다음날 진짜 CCTV 있었어. 근데 유성분 쌤이 우리 반 와가지고 그 사진. 우리 누구누구인지 알아? 나 학교 다 알았잖아. 너무 웃긴 건 교복 입고 너무 당당하게 누구냐 신인중 한 명이랑 대화 중. 왜 그거 막 나왔다며. 애들 거의 다 나왔다며. 애들 지금 다 알아. 그러니까 얼굴 막 다 아는 얼굴 다. 사람인데. 근데 심지어 내가 아는 애도 한 명 있더라.
아 진짜? 같은 학교. 그냥 같은 학교. 아 진짜 너무 짜증나. 걔네들이 청소했었어야 했는데. 우리 너무 놀라서 수학 시간에 한 10분 15분 나왔는데 뛰쳐나왔잖아. 우리 운동장 갔다며. 우리 운동장 아니고 바로 가. 소리 지르면서 왔어 진짜. 짜증나 진짜. 이산화탄소를 마셔보는 그가 처음이다. 근데 너는 피해 없었겠구나. 진짜. 우리 6반이랑 5반 진짜 욕하고 난리 나겠어.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만하자. 너희 5반에서 오늘 생일 파티 한거 알아? 7교시에? 5반? 5반. 오늘 나 어떻게 됐는지 알아? 우리 과학 수업 하는데 정현이일 거야, 남자의 목소리면. 현이가 부회장이잖아, 지금. 현이 부회장이야? 부회장이야? 진짜? 응. 정현 목소리가 우리 반 애들 들어가지고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최악이었어. 못 들었겠구나. 생일 파티도 해줘? 1, 2, 3월 애들 생일 파티. 진짜. 시끄러웠어. 나 내가 나가고 싶더라. 지금 이쌤 목소리가 싫었어요. 너 하는 사람? 하는 선생님? 하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 뭔가 좀 어감이. 근데 너희 그 댄스부 교실을 바꿨더라. 4층이어서 너희 3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아니 3층에서 2층으로 가지 않았나? 우리 계속 3층인데 아침 연습만 2층에서 해. 지금 공연을 연습하시는 건가? 우리 이번에 행사 많더라고 왜? 진짜? 오늘 무슨 세 번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합창제. 합창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지? 우리 흑돼지도 붙잖아. 흑빛이도 막 얘기했어. 6월달에 하나 미정이긴 한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대. 꽤 많더라고 이번에. 그럼 나 이번에 1학기 부회장 회장 할 거 많겠다. 아싸, 그럼 나 할 일 많아진다. 너 회장이야? 나 부회장. 우리 회장 강민이야. 김강민. 김강 야, 우리 반 회장이야. 한참 못 돼가지고. 짜증났어. 근데 뭔가 내가 실세야. 왜? 내가 소리 지르고. 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내가 하도 회장하다가 회장하니까 이게 못하겠어. 뭔가 내가 나서야 될 것 같고. 걔 되게 조용하지 않아? 나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엄청 조용했어. 걔 나랑 맨날 떠들어. 나 우리 첫날에 친해졌어. 뭐야? 나 옆자리거든. 첫날에 친해져가지고 갑자기 친해졌어. 나 되게 그러고 있어. 아무한테나 인스타 잘 물어가지고 오늘 한 번도 인스타 팔로우 하고 인스타 해주면 너 여기 되어 있지 않아? 됐나? 나 몰라. 안 됐는데? 진짜? 아이디 뭐야? 내가 지금 바로 팔로우 보냈어. 이거 맞나? 왜냐면 상윤이가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맞겠지. 누구? 박상현 우리 반. 나 그냥 모르는데. 왜? 박상현이 너 팔로우하고 있다는데? 박상현? 응. 너 이거 니거 아니야? 나걔 아는데. 씨 뭐지? 야 이상한 고양이 있어 부사에. 진짜 잠깐만. 박소민은 맞지? 너랑 나랑 너 인스타해? 아니. 너 박소민은 맞지? 나 박소민이랑 만나. 2라고 그냥 숫자 2 맞추면 돼. 내 멋대로 해가지고. PARK 이렇게 돼 있니 혹시? 박소민이라고? 아니 그냥 숫자 2. 2밖에 안 꽂아. 그냥 숫자 2?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니 그러면은 너무 많이 진짜 딱 2시 21분인 거야. 그래서 지금 안소희 뜨는데요? 소희. 소희도 했어. 소희는 또 누구지? 바뀌었네. 안녕하세요.
원래 부담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미상이죠. 위치 3번. 되죠? 자, 볼게요. 뭐 위치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 우리가 원래 주어는 동사 앞에다가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라고 하잖아. 준동사의 주어. 그럼 어디다 써야 돼? 준동사의 앞에다가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쓰면 됩니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or 목적격의 to 동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생략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생략. 근데 이제 저는요, 이 사실 생략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여기에 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생략이라는 걸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생략이라는 거. 여러분 그 생략이라는 거를 왜 할 것 같아요? 귀찮아서. 맞아요. 맞아. 그거야. 똑같은 말 또 하기 귀찮으니까요. 됐어? 또는 굳이 말 안 해도 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전달에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소민이가 잠깐만 여러분이 몇 년생이시죠? 07. 아 왜요? 제가 08학번이거든요. 오,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진짜? 제가 그 참고로 대학을 1년 늦게 갔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정상적으로 갔으면 07학번.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갈 때 태어나신 거군요. 제 아들이 14년생이거든요. 14년생.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07년생. 14년생 때 아이가 태어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2000년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선생님 아버님도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구나 했잖아. 소민이가 생일이 언제예요? 1월 26일. 1월 26일? 자, 그러면은요, 내가 소민이는 언제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면은 소민이는 2007년 1월 며칠 26일? 네. 1월 26일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태어났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생략된 말이 있거든요. 뭐가 생략된 줄 알아요?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거 2007년 1월 26일에 소민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생략된 말이 뭔 줄 알아?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데요? 부모에서 소민이에요. 어머님이죠. 아, 저는 제 아들을 제가 낳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재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네. 편집. 네, 아무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민이 어머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어머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야 너 언제 태어났냐 물어보면은 나는 2007년 1월 26일에 우리 엄마에 의해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왜? 아니 엄마가 낳은 게 당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하는 거죠. 생략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의 원칙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략의 원칙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 써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됐어요? 즉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됐어요? 그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주어가,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어떤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막연한 것이거나 막연한 대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 속담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대요. 누가요? 네. 내가요? 우리가? 로마에 간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 로마에 간 사람이겠지. 근데 다 맞는 말이야. 뭐 내가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에 가면은요. 누가 로마에 가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냥 막연한 일반인 됐어요? 그 일반인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속담에서 일반인이 로마에 가면 일반인이 로마의 법을 따르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일반인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말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죠. 제가 저기 정규반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기간 제일 좋아했다고 얘기했었죠. 일찍 끝나고. 그때 친구랑 맨날 기다렸다가 이제 PC방 같이 가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제 내가 항상 이제 내가 종례가 일찍 끝났어. 그럼 걔네 반 앞에 가서 내가 기다려. 그럼 이제 얘가 나와. 그럼 나오자마자 내가 얘기해. PC방 갈래? 그래?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시험 기간이 그때 당시 한 4일 정도 됐거든요. 대충? 그럼 이제 한 3일째 정도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PC방 갈래 이렇게 말 안 해. 고?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제 마지막 날 됐잖아요.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이러고 가.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생략이라는 거는요.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말한 건 뭐냐면요. 결국엔 무엇이냐. 반복되는 경우가 되겠죠. 반복되는 경우. 됐어요? 내가 PC방을 4일 연속 갔잖아. 그 친구랑. 똑같은 말을 4번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뭐하러 4번 합니까? 4번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즉, 요 버전에서 말하자면요. 의미상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겠죠. 동일할 때. 그렇죠? 아니 주어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뭐하러 우리가 두 번 말합니까? 이미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PC방 갈래? 오늘 나와 함께 PC방 갈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나중에 이제 걔랑 이제 맨날 PC방 갔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것도 귀찮아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놨어요. 이렇게 와요. 와. 이렇게 보냈어요. 오? 그냥 이 정도. 뭘 말이 더 필요해? 그냥 이거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죠. 2글자면 끝나지. 문자 보내는데 1초도 안 걸려. 기억 보내고 물음표 엔터 딱 3번만 누르면 돼. 따다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 아무튼간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하면 이제 반복되면은 사람이 이제 짜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10살 때예요. 10살 때. 굉장히 어린 나이죠. 여러분 동생보다도 어린 나이네요. 그죠? 제가요 되게 영악한 아이였거든요. 어렸을 때. 네? 맞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중간중간. 아버지가 이제 스팸 뭐야? 죄송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드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술이 이제 취해갖고 이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로 와봐. 앉아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앉았어. 앉았더니 이제 아빠가 막 이제 막 설교 같은 거 하는 거야. 너 요즘에 뭐 열심히 공부나 하고 있는 거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얘기를 해. 거의 한 30분 들었어 그 얘기를. 아니 나 초3이야 초3. 중3도 아니고. 근데 막 듣다가 갑자기 내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뭐라 했냐면 아빠 나 저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게 용돈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초3 때면요 97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의 1,000원이랑은 좀 지금은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의. 근데 이제 왜냐면 그때 버스비가 100원이었거든요. 버스비가 이제 마을 버스였나? 마을 버스였던 것 같아요. 마을 버스비가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컵라면 큰 컵 있죠, 막 왕뚜껑 같은 거. 그게 500원이었어요. 그게 500원이었고 그 육개장 작은 거 있죠. 그게 300원인가 35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이제 싸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용돈 좀 주세요. 나 이러니까 아빠가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주머니에서 막 지갑 꺼내서 10,000원을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10,000원이면은 사실 내가 약간 오버하면요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과장하면요. 아니 버스비가 100원밖에 안 나. 버스비 어차피 따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챙겨놨죠. 아빠가 또 얘기해. 내가 또 얘기했어.
아빠 저 요새 용돈이 필요한데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제가 그날 8만 원 뜯었거든요. 아빠.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뜯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을 내가 뜯었어요. 초3 때. 그래서 뜯었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그 이제 추석이나 이렇게 설날 때 가면 이제 용돈 받잖아요. 그럼 용돈 세뱃돈을 받으면요, 정말 많이 받으면 10,000원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으면. 보통은 이제 국물이 5,000원이었어. 요새는 국물이 한 5만 원 되나? 한 그 정도 받죠? 10만 원을 받아요? 그래요? 하긴 뭐 나도 설 때 저기 조카한테 20만 원 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국물이 이제 5,000원 또는 10,000원 이게 약간 국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8만 원을 뜯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이제 앞지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소리 들었죠. 여보, 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엄마가 아유 또 어디 그냥 술 처먹고 들어가고 이러시 어디다가 그돈 어만해서 또 돈 쓰고 왔어? 이러고 아니 나 분명 돈 챙겨왔는데 돈 어디 갔지? 하면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네, 그걸로 제가 한 반년 동안 아주 풍족하게 생활을 했었죠.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자고, 생략해버리자. 그러니까 생략의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어느 곳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해도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제 개념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시험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5번으로 쓸게요. 여기 좀 다 지우고. 사실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거는요, 뭐 사실 낼만한 게 없거든요, 별로. 네. 의미상의 주어는 별로 낼만한 게 없는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요, 바로 for 목적격 vs of의 목적격, 이겁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제가 설명할 뭐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암기 문제거든, 암기 문제. 아까 전에 이 페이지에 내가 체크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뭐 generous, nice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 표현이 있으면 of 쓰면 되고요, 없으면 for 쓰면 돼요. 그냥 암기.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그런 거다. 단순 암기 문제예요, 단순 암기. 근데 중3 때는 나와요. 중3 때는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원래는 for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of를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of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for를 써놓는다거나, 이렇게 내는 거야. 쉽죠? 이렇게 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요, 원래 뭘로 잘 나오냐면요, 영작으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니네가 영작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영작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걸 객관식으로 바꿔서 내거든요. 객관식으로. 자, 그러니까 원래는 영작, 즉 이제 중요한 게 어순에 관련된 거예요. 어순. 왜냐면 아까 제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어순에 관련된 걸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영작이 안 나오잖아, 서술형이. 그러니까 시험에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냐면 한글을 써놓고 얘를 올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라라고 내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서술형 아류로 내는 거죠. 서술형이 아류처럼.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시를 하나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라.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영작을 해볼 거예요. 네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 이게 이제 가주어진 주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요. It is important. 여기까지 쓰면 중요하다야. 자,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다니까 to study English.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to study English. 그럼 지금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내가 뭔데, 네가. 됐어요?
그럼 네가 영어 공부를 한대. 영어를 공부한대. 누가? 너가. 그럼 투부정사 앞에 써야겠네요. 너가 공부하는 거니까 너가. 됐어요? 자, 근데 앞에 사람의 성격. 야, 중요하니 사람의 성격이에요? 야, 너 성격이 참 중요하구나.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of가 아니라 for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for you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됐어요?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목적격을 써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영작으로 원래는 잘 나오지만 영작이 안 나오니까 이걸 객관식으로 바꾼 버전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미상의 주어는 어쩔 수 없이 이 투부정사와 엮일 수밖에 없는 녀석이라 투부정사가 연관돼서 사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의미상 주어를 기준으로 하자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 지금까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했고 제가 사실 준동사 얘기하느라 시간이 많이 잡힌 거지 뭐 사실 이 의미상 주어만 생각하면은 별거 없거든요. 그냥 아까 그냥 제가 목적격으로 썼던 거 잊어버려도 되고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이 있다.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나오면 of 쓰면 되고 아니면은 for를 쓰면 된다. 어디에다 써라?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라. 이거 알면 돼. 이거 알면은 둘 다 풀 수 있어요. 1, 2번 둘 다 풀 수 있어. 쉽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의미상 주어 파트는 제가 한 5분만 설명해도 끝날 수 있는 파트였는데요. 근데 이제 준동사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전달하고 싶어서 조금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미상 주어를 마치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두 번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한 17분, 16분 이 정도 남았는데 16분 동안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얘만 설명한다면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이름을 봐봐. 현재 완료 진행이잖아. 그럼 딱 봐도 현재 완료랑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현재 완료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이제 좀 걸리는데 현재 완료를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 완료 진행은요 시험에서 낼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자. 이번에도. 자, have, has been, ing 형태로 과거 특정 시점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뭐뭐를 계속 해오고 있다 라는 뜻이랍니다. 주로 for 또는 since 등과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보시면은 여기에 for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더 나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since 나와 있고요. 3번에도 for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는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을까 한번 볼까요? 9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 설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은 방금 전에 나왔던 설명의 반복이네요. have 또는 has been ing 형태로서 뭐가 해오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뭐뭐 동안에 그리고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 since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현재 완료 진행의 특징 방금 전에 말했던 주로 for나 since와 함께 쓰인다 라는 거. 두 번째, 부정문과 의문문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인식, 소유, 감정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완료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해줄게요. 별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놈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하나밖에 낼 거 없다고 했었죠? 그게 얘예요. 얘 3번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혹은 동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는 완료 진행형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경우는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에 나왔던 1번에 for와 since 나왔는데 얘도 좀 체크해 볼게요. 1번에 그래서 제가 별표를 2개 체크해봤는데요. 1번과 3번에 이 2개로 시험 내는 거예요. 완료 진행형을. 자,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진행형 오늘 다 진도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한번 해보자. 자, 제목이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완료 진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현재 완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좀 약식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형태. 자, 형태, 기본적인 형태를 제가 쭉 쓰기 전에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원리라고 쓰겠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have에다가 과거분사 이제 pp를 쓰면은 요 형태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형태인데, 자, 요 상태에서 아니 뭐가 이렇게 와? 아, 죄송해요. 숙제 보내는 숙제를 이 시간에 보내? 자, 현재 완료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 ing라는 형태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비동사의 ing는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진행형.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have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볼까요? 이걸 섞으면 비동사를 pp형으로 쓰면 되니까 being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being. 됐어요? being이 바로 비동사의 pp형이죠. 자, ing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have been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ve been ing. 이 형태가 바로 가장 기본형이 됩니다. 기본형. 됐나요? 기본형. 자, 원리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다른 버전의 형태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 공간이 없어서. 여러분은 아래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봤는데 부정문의 형태도 한번 볼까요? 부정문. 자, 부정문은 간단합니다. have 뒤에다가 not 붙여주면 돼요. not 이렇게. 좀 지워야겠다. 자, have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데 사실 have not은요 우리가 haven't라고 써도 돼요. haven't. 됐어요? 그래서 have not been 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은 주어와 have의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주어와 have의 자리만. 그래서 have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 똑같이 been ing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간단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었죠? 뭐뭐 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도 제가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원리대로 해볼게요. 이 원리대로. 자, 똑같이 써볼게요. 선생님 다시. have pp야. 자, have pp는 뭐뭐 해 왔다 이런 뜻이거든. have pp만 해석하면. 근데 비동사의 ing야. 비동사의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섞은 거야. 어떻게? 다시 한번 have been ing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합치면 되겠습니까? 해왔다랑 하는 중이다가 합쳐진 거니까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치면요. 됐어요? 뭐뭐 해오고 있다. 됐어요? 뭐뭐 해오고 있다. 이 두 해석을 합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게 해석과 이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개념적인 원리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에는 원래 이제 네 가지 해석이 있다 이러면서 보통 중등부 때 배워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배우거든요, 보통은. 근데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have pp의 의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의 기본입니다. 왜냐면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을 보면은 현재에 완료됐다라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현재 완료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일산에서 예를 들어 한 10년 살았어.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산에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서 살기 시작해서 쭉 살아와서 끝났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live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have lived.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도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완료 진행형. 그래서 have been liv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I have been living. 나는 살아오고 있어. 지금도 살고 있어. For 10 years. 10년 동안 in 일산에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 끝이에요. 이 두 개가 다야.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 완료 진행형을 할 때, 현재 완료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틀리는 이제 작은 요소들부터 해서 좀 중요한 요소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시험 포인트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여기 3번에다가 시험 포인트를 원래는 제가 한두 가지만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3이다 보니까 조금 세세한 거에서 이제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쉬운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포인트 첫 번째,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렇게 쓸게요, 제가. 형태와 해석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고 싶은 말. 지금 제가 쓴 거 뭐야? 형태, 해석 이거밖에 안 썼잖아. 그렇죠? 이거를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문, 의문문 이런 거 여러 가지 썼는데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 형태. have been ing. 해석. 뭐뭐 해오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자고. 별거 없잖아. 두 줄밖에 안 돼. 두 줄.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자고. 그럼 이거를 왜 기억하자는 거냐?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보통은 이 have been ing랑 아까 전에 잠깐 책에 나왔었는데 have pp랑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ave lived랑요. have been living이랑 비교를 하면은요. 둘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의미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나는 10년 동안 일산에서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have lived는. 얘는 내가 10년 동안 일산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둘 다 어쨌든 10년 동안 일산에서 살았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를 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얘를 얘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태 전환을 할 때 예를 들어 living에 pp형을 몰라요. 그러면은 틀려야겠죠. 그렇죠? 제대로 모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no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no의 pp형을 몰라. 그러면 틀려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형태와 해석을 기억하자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인 3단 변화 있잖아요. 동사 3단 변화. 동사 3단 변화 알아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됐어? 이 동사 3단 변화 있죠. 이 기본적인 3단 변화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을 바꿔 쓰거나 이럴 때 이 pp형이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짝지어진 것이 의미가 다른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어쩌고저쩌고 have lived 어쩌고 나와있어. 는 해갖고 이제 여기 똑같이 have been livin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번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얘는 또 얘랑 똑같다. 이렇게 1, 2, 3, 4, 5 나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로 잘 나와요. 이 현재 완료의 관련, 이 완료 진행은 보통 이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중등부에서.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내냐면 약간 유치하게 얘네 둘은 똑같은데 pp형을 이상하게 쓰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틀리게 이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o의 pp형은 none이잖아. no. 이게 과거분사잖아. 근데 막 knowed 이렇게 써놓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됐어? 이렇게 써놓는 거야. 당연히 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험
시험 유형이 무엇이다?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 고르기. 됐어요? 이런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학교에서.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for 그리고 since의 비교입니다. for, since의 비교. 이게 두 번째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는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말했던 게 뭐 소유 인식 뭐 이런 동사 어쩌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진행형 불가동사라고 쓸게요. 진행형 불가동사.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일단 2번과 3번은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하기엔 조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